솔직히 말해보시죠. 요즘 불안하시죠? 정부가 대출 막고 아파트 거래량 방토막 나고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안 산 게 잘한 건가? 야, 내 생각에 맞았어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조금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지 않으세요? 전 이럴 때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마취 주사를 맞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마취 주사 맞으면 어때요? 아무런 감각이 없죠. 멍하게 됩니다. 자, 그 멍한 시간, 내가 멍하고 있을 때 돈을 벌고 싶어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할까요? 어디에 돈이 몰려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몰린 곳이 안전한 곳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을 왜 이야기 드리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는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상승 거래량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파트 시장은 빙하기라 그러죠. 약 거래량이 62%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오피스텔은 32%가 증가했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피스텔 사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오피스텔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부동산에서 돈이 흐르는 이 기류가 있는데 이걸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막혔던 물길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파트로 안 가고 오피스텔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럼 오피스텔 사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오피스텔 사야 돼? 라게 아니고 어떤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지, 어떤 오피스텔 안 사야 되는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 개념 아셔야 돼요.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검색해보면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곳은 4억이 올랐다, 어떤 곳은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피스텔이 늘었는지, 어떤 오피스텔이 줄어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비슷한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있죠. 우리가 즉 부르는 아파텔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대처제로 인해서 1억, 2억, 3억, 4억 오른 게 있어요. 하지만 어떤 오피스텔이 안 올랐냐 그러면 40제곱 이하, 즉 원룸형 오피스텔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40제곱미터 이하는 거래량의 77%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거 왜 안 올랐을까요? 40제곱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수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요. 40제곱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할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냐 그러면 40제곱 이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40제곱 이하를 찾는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월세 수익률이 아직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아직은 매매 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0제곱 이하도 찾는 분들이 종종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이 많아지면은 40제곱 이하도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0제곱 이하는 주택수에 넣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피스텔, 그래서 모든 오피스텔이 전부 다 폭발적으로 올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폭발적으로 오른 것도 있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은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이 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피스텔 사야 돼? 안 사야 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족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위험하다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얘기 드린다 그러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룸형보다는 투룸형 정도에 대한 오피스텔이라 그러면 내가 불의 사다를 잇는 부동산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은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죠. 그리고 대출 안 나오죠. 우리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 묶였기 때문에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30%, 40%밖에 안 나와요, 대출이. 그죠? 물론 생애 첫 주택,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50, 60%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대출 규제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70%의 대출이 나옵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10억짜리에 대한 오피스텔을 사는데 나의 투자금은 3억에 취등록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사용자가 많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2년 뒤에 파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진입 자체를 못하니까요. 물론 제값을 줄이고 사는 것보다는 부동산 경매 공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 드린 것은 뭐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있죠. 근데 오피스텔은 이런 것도 빠져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장점 뭐냐 그러면 청약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에도 주택수가 없는 것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만 말한다 그러면 오피스텔 안 하는 이유가 없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닌 세금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입을 할 때 주택수로 잡히냐 안 잡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했다 그러면
비주택이지만은 내가 여기다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주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1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사서 전입을 했다 그러면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내가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는데 주택을 임대를 놨어 라고 하면은 그 또한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가족끼리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 모르게 오피스텔을 샀어. 임대가 될 거라고. 그랬을 경우에 나는 당연히 1주택자인지 알고 있었는데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야 돼요. 내가 어떤 포지션인 간에 확실히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라고 하면은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기 위해서 자식들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만약 오피스텔을 샀어. 임대를 줬어. 근데 그게 주거용이야. 그러면 같이 살고 있으면 세대학가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양도세 폭탄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인지하고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오피스텔은 법인으로 매입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모든 양도세에 대한 것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전 개인적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다른 피해가 없어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내가 가진 재산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좀 더 인지하고 매입해야지만이 똑똑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나의 상황에 맞는 오피스텔을 매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거주할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실거주하면서 비과세를 세팅하고 팔 거야 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월세를 줄 거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법인으로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 법인으로 매입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피스텔은 어떤 걸 매입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서 10분 이상 벗어난다 라고 하면은 그 오피스텔은 대부분은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못 쓴다 그러면 내가 임대를 주고 전세를 줄 수 있을지언정 내가 나중에 매각을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잦은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최소 100세대, 2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빗대어 매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100세대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수자가 그걸 매입할 때에는 꺼려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장점이냐? 역세권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매각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역세권이어야 되고 직장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1인 가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만약에 부회사들 있고 싶어, 서울에 진입하고 싶어,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매입한 다음에 2년 살다가 매각을 하고 2년 살다가 매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가는 투자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매달 월세를 낼 것이고 월세는 분명히 이자보다 비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는 분명히 줄어들겠죠. 우리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드리는 것은 내가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내가 시세에 팔 수 있다. 올라가면 더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요.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무조건 오피스텔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진행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 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